안녕하세요. 50만 달러 빚의 사나입니다. 지난해 31일 양준일 씨 팬미팅 후 역시 예상대로 수많은 언론에서 양준일 씨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뉴스에서 가수 양준일 씨 컴백 소식을 다뤘네요. 정말 오랜만에 뉴스를 통해서 연예계 소식을 들었어요. 보통 뉴스에 연예인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터졌을 때 나오잖아요. 양준일 씨를 응원하고 팬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안티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폭로 전문 채널답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양준일 씨 곡을 표절과 양준일 씨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는 등 양준일 씨 음악과 존재를 평가절하하면서 한국의 냄비 근성을 지적을 했어요. 전 일단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충격, 단독, 손석희가 띄운 양준일 정체, 가로 열고 임종석 대통령 놀이, 이렇게 제목을 만든 것부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양준일 씨 옆에 부제를 꼭 저렇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누가 봐도 좌파 정치색을 씌우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요. 전 음악이나 영화, 소설 같은 문화를 좋아하는 데에는 정치에 좌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양준일 씨 이야기 중간중간에 양준일 씨 와이프 이야기를 하면서 해경궁 홍씨, 윤지호를 언급하면서 양준일 씨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엮는데 왜 저럴까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요,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로 윤지호 씨가 개인경호 문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고요, 윤지호 씨 발언으로 경찰청장에 사과하고 할 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당시 윤지호에 대한 의심스러운 말을 하면 마녀사냥 몰리듯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는데, 당시 김용호 연예부장이 유튜브 채널로 윤지호 정체에 대해서 의혹과 반박할 때요, 상당히 그의 방송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전 당시 이 사람이 정치 프레임을 벗어나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 김용호 씨의 다른 방송들을 보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번 양준일 씨 이야기를 할 때 양준일 씨는 한국에서 실력이 없어 뜰 수 없었고 결국 한국에서 무언가 사고를 쳐서 미국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이 잘 안 가는 마이애미로 가고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왜 서빙 일을 하냐는 식으로 좀 빈정대더라고요. 그리고 양준일 씨와 강용석 씨가 같은 나이라고 비교하면서 강용석 씨를 은근히 치켜 세워주고요, 양준일 씨를 까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앉아있는 사람 김세희 기자인가요? 진짜 깐죽대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사고치고 미국을 가면 어느 도시도를 거쳐가고 최종 막장으로 멕시코로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강용석 씨는 그냥 강 씨라고 부를게요. 강 씨는 오래전부터 정치인으로 방송에서 많이 봐왔고요. 전 그가 출연한 방송 중 썰정과 강용석의 고소한 19를 즐겨봤어요. 아들과 함께 출연한 방송을 보면서 정치가로서는 미운 털이 박혔어도 가정의 아버지, 남편으로서 열심히 살려는 모습에 전 속으로 강 씨를 응원했습니다. 사람은 다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저는 한 번의 실수 가지고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고 난도질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강 씨는 정치에서 방송으로, 방송에서 유튜브로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본인 스스로 자리를 잘 찾아갔어요. 강 씨는 이름이 잊혀질만 하면 여기저기 사건이 터지면서 법률 대리인으로 또는 본인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정치인이었던 사람이 연예인, 사회 문제에 꾸준히 자기 이름을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재주예요, 재주. 전 강 씨가 과거 장학 퀴즈에 나왔던 사실을 알아요. 고시를 합격했지만 아버지 때문에 판사의 꿈을 접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전 사업을 할 때도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냥 좋은 머리를 좋은 생각에 썼으면 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 양준일 씨 이야기를 한 이 3인방 이력을 살펴보면 다들 쟁쟁해요. 김세희 기자는 MBC 보도국 소속으로요, 2007년 계룡대 3군 본부 내 룸사롱이 17년째 운영되었다는 걸 보도해서 MBC 베스트 리포트 상을 받았어요. 이 사건 보도 후에 군으로부터 초소 침범죄랑 군사기밀 누출 혐의로 기소됐고요, 징역 1년에 선고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전 나름 공부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분들이 굳이 양준일 씨를 건드릴 필요가 있나 싶어요. 양준일 씨가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끌어내리고 흠집 내려는 그런 행동으로밖에 안 보여요. 가세연의 의도에 좌파 방송으로 뜬 양준일 씨를 혹독하게 검증하면서요, 양준일 씨한테 정치색을 입히면서 손석희 씨랑 JTBC를 같이 묶어서 깠다는 게 맞는 표현 같아요. 전 이들 방송 보면서 양준일 씨를 까고 싶은 건지 손석희 씨랑 JTBC를 까고 싶은 건지 좀 많이 헷갈렸어요. 전 가세연이 좌우를 떠나 왜 이렇게 정치색을 입히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배운 사람들이 야, 내가 맞아. 너가 나보다 많이 배웠냐? 너가 나보다 학력이 높아?
우리 한번 토론해 볼까? 뭐 이런 뉘앙스의 화법에 전 거부감이 커요. 이론과 지식이란 대화에선 많이 배우고 연구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죠. 하지만 사상과 개인의 감정에서는 학벌이나 배움의 길고 짧음을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히 학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거지 자기들이 이론과 지식을 연구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 박사급들이 연구하고 기록해놓은 지식을 그냥 많이 배운 거예요. 그걸 자기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준일 씨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 거품이 끼어 있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중 가수는 상품이에요. 어떤 상품이건 과장과 거품이 껴있다고 봐요. 그게 마케팅이잖아요. 양준일 씨는 시대를 앞서간 가수, GD 닮은 꼴 가수라는 나름 마케팅을 잘한 겁니다. 가수 B씨가 한참 인기 있을 때 그 앞에 붙어 다니던 수식어가 월드스타 B였어요.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베니스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타자 강수현 씨를 세계적인 탑배우로 축켜 세웠고요. 이 외에도 수많은 배우 가수들이 전설 또는 월드스타라는 수식어를 본인의 이름 앞에 썼어요. 한국에서만 자화자찬으로 쓰이는 수식어입니다. 2000년 넘어서 가수 싸이 씨가 강남 스타일로 월드스타로 등극하고요.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와 한국에 올림픽 금메달을 안기고,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나 챔스 리그에서 후보가 아닌 주전으로 토트넘 챔스 결승 진출에 영향을 주는 골을 넣고요. 올드보이가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고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는 등 영화, 음악, 스포츠에서 한국이 이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나 싶을 정도로 잘해줘서요. 월드스타, 전설이란 수식어의 기준점이 높아졌어요. 양준일 씨 외에도 수많은 스타들이 본인이 원하던 원치 않던 거품이 왕창 낀 마케팅을 해댔습니다. 다른 스타들도 거품이 많이 끼어있고 과대 포장된 연예인들이 많아요. 굳이 양준일 씨를 시대를 앞서간 가수라는 호칭을 썼다고 그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최근 양준일 씨한테 열광하는 걸까요? 1991년에 양준일 씨가 그닥 주목을 받지 못한 게 보수적인 한국 사회 분위기도 있었는데, 당시 한국 국민 정서에 댄스 음악은 주류가 아니었어요. 발라드가 주류였죠. 당시 활동했던 가수들 몇몇을 보면 지금 대단한 가수들이 많습니다. 시대의 운이 안 따라서요, 그냥 그렇게 반짝 빛나지도 못하고 사라져간 가수를 소수의 팬이 유튜브를 통해서 양준일 씨를 28년 만에 강제 소환을 합니다. 긴 세월이 지나 팬들 앞에 다시 서는 왕년의 스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늙고요, 살찌고, 리즈 시절의 풋풋함은 안드로메다에 보내버렸는데, 양준일 씨는 얼굴에 세월의 잔주름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르고 잘생긴 꽃중년의 모습이었어요. 이미 결혼한 가수가 이렇게 인기가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양준일 씨가 젊은 시절 가수 활동을 하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당시 사회 분위기상 튀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한테 돌을 던진 것도 사실입니다. 양준일 씨가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본인의 개인 사정이 있어서 취업의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고요. 한국도 서울대 나왔다고 다 강남에 집 있고 연봉이 억대가 넘는 건 아니잖아요. 학벌이 좋다는 건 취업의 기회와 성공의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어찌됐든 미국에서 서빙을 하면서 어렵게 소시민으로 살다가 28년 만에 슈가맨을 통해서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양준일 씨 삶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라 모든 사람한테 감동과 희망을 준 거예요. 대중은 내 삶은 아니지만 양준일 씨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이후에 어쨌든 대중이 양준일 씨를 보면서 삶의 희망과 감동을 얻었다면 그게 어리석고 나쁜 건가요? 아직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을 대중이 기억도 못하는 과거의 자잘한 잘못을 끄집어내면서 흠집을 주어야 합니까? 산타를 믿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순수한 어린아이한테 야, 실은 산타는 네 아버지고, 네 아버지가 선물을 사려고 어제 하루 종일 막노동했어. 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지금의 20대는 양준일 씨 음악을 시대를 앞서간 가수로 인식하고 듣고 있고요, 나와 같은 엄마 아빠 세대는요, 양준일 씨 음악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 또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추억하게 됩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에 한국에 이런 음악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고요, 엄마 아빠 세대는 우리도 너희들 만날 때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컸다라면서 그렇게 구세대랑 신세대가 양준일 씨 음악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40대 이상의 중년들 역시요, 과거의 기성세대한테 저항하면서 10대랑 20대 시절을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사회의 부조리와 기성세대의 불합리함에 금전적 손해와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면서 젊음의 순수성을 잃고요, 기성세대랑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꼰대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양준일 씨가 슈가맨에 나와 50대가 되었지만 젊은 시절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요,
여리고 순수한 목소리인데 50대의 굴곡진 인생이 진하게 묻은 그의 화법이 꿈을 잃고 살아가는 중년들한테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영상에서 엄마로 보이는 팬 여성분이 양준일 씨한테 오빠! 오빠! 라고 부르는데 그 여자분의 목소리에서 나이는 들었는데 마음 한구석에 감춰져 있던 소녀 감성이 애틋하게 느껴져요. 시대를 앞서간 천재라는 말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팬 입장에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현 세계 최고의 가수예요. 다른 가수를 좋아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팬인 겁니다. 달리 팬인가요?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안 들리죠. 왜? 그냥 좋으니까. 좋은데 이유가 있나요? 좋은데 이유는 없습니다. 전 20대 양준일 씨보다 지금의 양준일 씨가 더 좋아요. 나이가 들어도 젊음의 감성이 느껴져요. 한때 유명했던 가수가 내가 젊었을 땐 좀 날렸지. 뭐 이러면서 리즈 시절 노래랑 춤을 부담스럽거나 절제된 동작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시절 그 느낌 그대로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양준일 씨 영상을 만들다가 저 역시 팬이 됐어요. 지금의 인기가 반짝 인기가 아닌 제발 오래 좀 갔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칠게요. 자, 추천, 구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